자, 이번 시간에는 이 캡처 해킹 문제풀이 세 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데이터 정제 파트인데요. 흔히 우리가 머신러닝 같은 거를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우리의 프로그램에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KNN 알고리즘 같은 걸 이용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일자로 이렇게 쭉 늘리는 과정 같은 것들이 필요했죠. 원래는 이렇게 20 곱하기 20 크기였는데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일자로 쭉 늘어뜨리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보통 이러한 것들을 정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구현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색상별로 이미지를 추출하는 이 유틸리티 소스 코드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 BGR 순서대로 차례대로 0, 1, 2라고 숫자를 넣어주고요. 이제 특정한 색상에 모든 단어가 포함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가져왔던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때 보시면요.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항상 색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각각의 색상별로 숫자들을 추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초록 색깔만 추출한다고 하면은 3, 1, 1, 2 이렇게 숫자가 모두 떨어져 있는 형태로서 추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RGB 각각의 색상에 대해서 이러한 숫자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출을 하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어떠한 색상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블루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먼저 블루가 아닌 다른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3으로 나누는 과정으로 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린이 되겠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레드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색상에 대해서도 가져온 다음에 그 다른 두 가지 색상에 대해서 그 값이 255라면 즉 FF라면 그 내용들을 전부 다 0으로 즉 검은 색깔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미지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블루 색상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 블루 색상만 가지는 숫자들만 추출한다고 하면은 이 빨간 색깔에 해당하는 내용과 초록 색깔에 해당하는 내용들 걔네들은 전부 다 제거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순수 빨간 색깔이나 순수 초록 색깔 같은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요. 다만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섞인 경우는 또 제거가 안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해줄 거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색상의 값이 170보다 작다면 다시 말해서 이 AA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값 또한 전부 다 이렇게 검은 색깔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컬러를 블루라고 설정을 했다면은 순수하게 초록 색깔인 부분과 순수하게 빨간 색깔인 부분을 전부 다 제거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 색깔하고 빨간 색깔이 섞인 부분 또한 제거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순수하게 파란 색깔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파란 색깔만 남는 부분들을 전부 다 하얀 색깔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파란 색깔이 섞여 있거나 혹은 파란 색깔만 존재하는 부분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얀 색깔로 남아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검은 색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정한 색상에 모든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이미지만, 즉 모든 숫자가 포함된 그 이미지만 추출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한번 utils란 이름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의 util 파일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간단하게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test.py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파란 색깔만 추출한 부분을 블루에다가 담고요. 나머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각각 특정한 색상으로만 추출이 된 그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다운로드를 받은 이미지 3개를 우리의 폴더 안으로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골라서 그 이미지를 읽어 드린 다음에 각각 파란 색깔, 초록 색깔,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나누어서 읽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요. 먼저 이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파란 색깔만 추출을 한다고 하면은 5601만 추출이 되겠죠. 실제로 실행 결과 이렇게 잘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초록 색깔 또한 잘 추출이 되었고요. 빨간색 또한 마찬가지로 잘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 이렇게 약간 부스러기 같이 적은 크기의 하얀 색깔 픽셀도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크기가 작은 픽셀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 파일에서 각각 색상별로 숫자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왼쪽부터 하나의 숫자들을 차곡차곡 적어 나감으로써 수식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에서 왼쪽부터 숫자별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자,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extract character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았고요. 파란 색깔, 초록 색깔, 빨간 색깔별로 모든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색상별로 숫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추출된 색상을 그레이 형태로 바꿔주고요. 우리가 그레이 형태로 바꿔주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트레시홀드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레시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미지를 흑과 백으로 나누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컨투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투어를 찾을 때 먼저 이렇게 트레시홀드를 거친 다음에 컨투어를 찾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시홀드를 만들어 준 거고요. 실제로 트레시홀드를 추출하도록 만들면요, 이렇게 각각의 숫자를 감싸는 형태로 트레시홀드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트레시홀드가 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실제로 추출된 이미지에는 약간 부스러기 같은 작은 하얀 색깔 픽셀들이 있기 때문에 추출된 이미지 크기 중에서 크기가 50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숫자인 것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투어 에어리아를 구한 다음에 크기가 50 이상인 경우, 즉 넓이가 50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로 해당 숫자 부분을 사각형 형태로 컨투어로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각형 형태로 쏙 뽑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ROI를 이용했고요. 전부 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난 시간까지의 강의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추출된 이미지를 X축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를 추출했다고 하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가 어느 정도 큰 이러한 숫자에 대한 사각형들만 다 이미지가 추출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54-70으로 하나의 수식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각각의 숫자 이미지들을 읽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내용 또한 그대로 복사해서 utils 파일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다가 오픈CV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extract character 함수를 PPT 내용과 동일하게 붙여넣기를 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KNN 예제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20 곱하기 20으로 바꾸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컨투어별로 나눠진 하나의 숫자 이미지를 추출하고 나면 그 이미지가 전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미지를 다 동일한 크기인 20 곱하기 20으로 적절하게 리사이즈를 시켜주겠다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KNN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차원 배열로 쭉 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그냥 400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에서 다양한 분류 예제를 다룰 때는 이미지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숫자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일한 크기를 가질 수 있도록 스케일링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numPy를 위쪽에다가 넣어주고요. util 파일에다가 하나의 라이브러리 이렇게 리사이즈 함수까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얻어온 그 예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숫자를
추출해서 트레이닝 전용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블루, 레드, 그린에 대한 색상을 색상별로 숫자 이미지를 추출한 다음에 캐릭터란 변수에다가 담고요. 각각의 숫자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일단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크기를 20 곱하기 20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해줄 건데요. 이제 일단은 우리 사용자가 직접 해당 숫자를 보고 어떤 숫자인지 레이블링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숫자 0부터 9까지 먼저 입력을 받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0부터 9라면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들을 각각 숫자별로 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9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9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 9라는 폴더 안에 이러한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에 맞는 그 폴더 안으로 해당 이미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에 대해서는 각각 사용자가 A, B, C를 입력해서 해당 특수문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이제 실제로 폴더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이 플러스는 10에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는 11에 들어가고 이 곱하기는 12에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한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make train data라고 해서 해당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습을 위해서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폴더를 만든 다음에 자, 차례대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12까지 각각의 이미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12까지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제 한번 이 1번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레이블링을 할 수 있도록 1이라고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 들어왔으니까 5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3, 4, 6, 1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B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니까요. B 입력하고 다시 1 입력하고 7, 0, 0, 1, 2 이렇게 다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각각의 폴더로 가보았을 때 0 같은 경우는 0 폴더에 있고요. 1 같은 경우는 1 폴더에 있고 이렇게 다 잘 분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숫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의 출제자가 어렵지 않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같은 숫자 같은 경우는 모두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 곱하기 20으로 늘리면요 엄청나게 커지게 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를 잘 분류를 해보았고요. 좋습니다. 이제 이어서 2번 이미지까지 다 분류를 또 해야겠죠. 자, 전 한번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숫자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A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5, 8, 7, 9, 7, 4 마지막으로 3번 이미지까지 마찬가지로 레이블링을 직접 해주겠습니다. 원래 실제로도 이렇게 레이블링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이제 C를 입력하면 되고 4, 1, 7, 2 이렇게 다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특수문자 및 숫자에 대해서 전부 다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가 수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도 모든 숫자가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별다르게 복잡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거나 혹은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에서 모든 숫자를 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분류를 하는 함수까지 작성을 해보았고요. 또한 실제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레이블링해서 분류해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까지 해서 데이터 정제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